이제 사흘 후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의 포토라인 앞에 서게 됩니다. 서초동과 삼성동은 주말 내내 팽팽한 긴장감이 흐를 것 같은데요. 소환 당일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법조 담당 조성진 기자와 좀 더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자, 조 기자, 소환 시점이 21일 화요일 9시 30분인데 실질적인 조사는 아무래도 10시쯤 돼야 가능하겠죠?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조사 당일 삼성동 자택을 떠나 오전 9시 30분쯤에 검찰청사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예. 자택에서 청사까지는 아주 넉넉히 잡아도 10분 안에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조사실에는 바로 들어가지 않고 이영렬 지검장이나 노승권 1차장 등 그 검찰 고위 간부들과 티타임을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적으로 검찰은 주요 인사가 출석하면 담당 수석부서장이 차를 대접하고 조사 잘 받으라는 식의 당부를 합니다. 예. 이렇게 티타임이 끝나면 조사실로 이동을 하는데 조사는 10시쯤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전직 대통령들과 마찬가지로 박 전 대통령도 이제 포토라인 앞에 서게 될 텐데 어떤 형식의 입장 표명이 있을지도 참 궁금해요. 네, 박 전 대통령이 어떤 형태로든 입장은 밝힐 것으로 예상은 되는데요. 예.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라고 나온 내용은 아직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 검찰청사 현관 앞에는 박 전 대통령이 설 곳이 노란 테이프로 그려져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과거에 검찰에 출석했던 노태우 전 대통령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전례를 그대로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영상을 한번 보시죠. 국민들한테 한 말씀 하시죠. 신경을 좀 말씀해 주시죠. 박 전 대통령도 이 포토라인에서 잠깐 서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박 전 대통령 조사실이 어디가 될지 아직 구체적으로 알려지진 않았는데 보안이 철저하다면서요. 네, 검찰은 경호와 신변 안전 문제와 직결되는 사안이어서 예. 조사실 구조나 주변 여건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10층 특수일부 검사실 옆 조사실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사실은 기본적으로 영상과 녹음 장비, CCTV 등이 갖춰져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 측과 달리 검찰은 행여나 뒷말이 나오지 않도록 조사 과정과 내용을 모두 기록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예. 자, 조 기자, 박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이라고 했는데 그럼 검찰은 호칭을 어떻게 부를까요? 네,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조사하는 동안 대통령이라고 부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피의자 신분의 소환자는 피의자라고 부르고 신문조사에도 똑같이 기재하는 게 원칙이지만 전직 국가 수반에 대한 예우 차원입니다. 이번 조사에서 박 전 대통령은 아무래도 모든 혐의를 부인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가장 관심을 끄는 건 40년지기 최순실 씨나 아니면 본인이 직접 임명을 한 안종범 전 수석 같은 사람하고 대질 신문을 벌일 수 있을까 이렇게 모아지는 것 같은데 실현 가능성이 있습니까? 네, 대질신문은 상당히 관심사인데요. 통상적으로 대질신문은 피의자나 참고인, 증인 등이 말한 내용 사이에서 모순이 있을 때 주로 합니다. 일반 형사범을 조사하는 기법 중에 하나인데 박 전 대통령은 좀 다릅니다. 박 전 대통령은 국가 원수였던 만큼 자신의 참모나 수년간 신뢰를 쌓은 친구와 대면 조사를 받는다는 것이 모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그동안 조사 내용을 충분히 고려해서 대면 조사를 하는 것인 만큼 대질 조사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박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 이렇게 잘 응할까요? 아니면 좀 많이 이렇게 버틸까요? 지금까지 변호인단을 통해 밝힌 내용을 보면 조사에는 성실히 응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변호인단이 취재진에 보낸 문자 내용입니다. 탄핵 심판 때와는 달리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하죠. 노태우 전 대통령 때는 담당 검사가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자 안에서 고성까지 오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조사를 받고 나와서는 죄를 인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조사 내내 꼼꼼하게 혐의 사실을 적극적으로 해명했다고 전해집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조사를 끝난 후에도 신문조서를 3시간이나 읽고 나서야 서명을 했다고 합니다. 박 전 대통령을 구속할지가 초미의 관심사기도 한데, 자, 구속 수사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네, 박 전 대통령은 일단 국정농단 사건에서 자신은 이익을 챙긴 것이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난달 27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최종 변론에서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작성했다는 의견서 내용을 들어보시죠. 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저희 사익을 위해 또는 특정인들의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
이 개인적인 이익 추구를 도와주기 위해 제게 주어진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남용하거나 행사한 사실은 없습니다. 검찰로서는 대선이 가장 큰 부담입니다. 박 전 대통령을 구속해서 최장 20일 동안 구속 수사를 할 수 있는데 20일 뒤에 기소하면 그렇지 않아도 짧아진 대선과 바로 맞물리게 됩니다. 예. 검찰은 이 과정에서 대선에 영향을 준다는 불필요한 오해를 많이 의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지 않을 수사도 아닌 만큼 검찰은 최대한 신속하고 원칙에 따라 수사를 할 계획입니다. 구속영장 청구는 박 전 대통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 구속의 필요성이 드러나야 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구속을 할 것이다 아니다 함부로 예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중량감 있는 변호사 영입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혹시 정관 출신 변호사 새로 합류했습니까? 네, 아니 사실상은 실패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 측이 검찰 고위간부 출신의 전관 변호사를 영입하는 데 공을 많이 들였었는데요. 유명 변호사들이 이미 삼성과 롯데, SK 등 대기업 변호인단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인물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대검 중수부장을 지낸 최재경 전 민정수석에게도 러브콜을 보냈는데 거절했습니다. 결국 1차 검찰 수사 때 변호를 맡은 유영하 변호사와 박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을 맡았던 손봉규 변호사를 중심으로 변호인단을 꾸리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대통령 측이나 검찰 측이나 아무래도 이번 주말 여론 동향을 살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번 주말 과연 어떤 방향으로 여론이 흐를지도 궁금합니다. 자, 조성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